저희 병원에 신경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성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근무한 지 한 19년 정도 됐고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제가 신경외과 척추 의사, 외과 의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최근 몇 년 전에는 이제 노인병 전문의까지 같이 취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과적인 면도 있고 외과적인 면도 있고 나름대로 내외과적인 거는 많이 좀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은 100세 건강을 위한 척추골절의 예방이라는 거창한 제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근육, 뼈, 골절 이런 거에 대한 관리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뼈를 먼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체에는 뼈가 있죠. 뼈는 이제 왼쪽에 있는 뼈가 여기 있는 뼈가 이제 일반적인 뼈고 뼈의 질이 이제 탄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뼈가 구멍이 펑펑 난 골다공증의 뼈의 모식도입니다. 여기서 볼 때도 잘 보이지 모르겠지만 왼쪽이 골다공증이고 오른쪽이 뼈가 탄탄한 정도의 뼈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마치 뼈가 있긴 한데 종이 상자처럼 돼 있어서 압박에 굉장히 약하고 골절도 쉽게 일어나고 치료도 잘 안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뼈가 골절이 없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근육과 뼈의 질이 약해지고 감소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꼬부라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은 이제 검사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골밀도 검사라는 거를 하면 되시고요. 그러면 여기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남자분 같은 경우 65세, 여자분 같은 경우는 60세부터 보험이 되고 여기서 이제 T값을 기준으로 해서 T값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여성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거기보다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하일 때는 정상이라고 하지만 -2.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상일 때는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이 골다공증이 될 때는 골절에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Z값은 같은 연령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T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얼마냐가 중요하겠습니다. 근육을 보면 이제 근육은 이제 왼쪽의 근육은 이제 젊은 사람 근육으로 옆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크게 양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든 거에 따라서 옆에 있는 이만했던 근육도 굉장히 얇아지고 옆에 기립근도 이만한 경우들이 굉장히 얇아지고 또 지방질로 변하고 이렇게 근육이 양도 줄어들고 질도 감소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근육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이것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쨌든 근육이 약하게 되면 그다음에 노쇠해지고 그다음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육 감소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로 돼 있지만 이제 원초적으로 이제 나이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근육을 안 쓰는 것, 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잘 못 드시는 것, 악액질, 그다음에 신경질환, 그다음에 내분비 질환 이런 거로서 근육 감소증이 원인이 되는데 대부분은 연세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방법은 기준이 유럽 거, 아시아 거, 우리나라 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느냐? 사지의 근육량을 재고 아까 골밀도 검사처럼 사지의 근육량을 재는 기기가 있어서 한 5분 내로 끝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악력 측정기로 근육의 힘을 재고 그다음에 근육이 일하는 능력은 4m를 걷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근육의 양만 떨어졌을 때는 근감소증 전 단계를 하고 요거 근육 양도 떨어지고 근육의 힘도 떨어지면 근감소증 또는 근육의 양도 떨어지고 걷는 능력도 떨어진다고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3가지가 다 있을 때는 심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화와 노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노화는 정상적인 과정이고 노쇠는 약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하기를 노인에서 단지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닌 그 안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복잡한데 어쨌거나 질병 하나만 없는 게 아니라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이것을 노화라고 하고 반면에 노쇠는 건강하지 않게 나이가 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 노화 자체 그다음에 운동 부족, 영양 감소, 질병, 어떤 약물이 너무 많을 때, 사회적으로 뭐 고립되어 있을 때 이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건강에 나쁜 결과를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넘어진다든지 입원을 하게 된다든지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골절이 된다든지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뭐 사망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쇠는 일단 질병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노쇠 환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엔 노화는 건강한 상태인데 어떤 이런 주요한 원인들 나이, 고혈압, 피질병, 우울증, 육체활동 저하, 부적절한 영양 섭취, 약물 이런 걸로 해서 노쇠 전 단계가 되고 노쇠 전 단계가 되면은 보행 속도가 저하되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서 불편을 느끼지만 아직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주요 원인에서 과해지거나 큰 수술 또 낙상, 넘어지는 거, 뭐 이런 장기 입원 하게 될 경우 노쇠하게 돼서 신체 기능이 아주 많이 떨어지고 걷기, 외출,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또 인지기능 감퇴가 일어나서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걸 넘어가면 이제 장애가 돼서 뭐 스스로 걷거나 옷 입기 목욕하기, 대소변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도 전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간병이 있다든지 요양시설에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는 노쇠한가를 측정하는 한국형 질문이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달 동안 피곤하고 하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를 갖고 그 다음에 항상 그렇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 1점으로 주고 도움이 없이 혼자서 쉬지 않고 10개 계단을 오르는데 힘든가? 힘들다면 1점 도움 없이 300m 혼자 걸을 수 있는가? 해서 힘들다면 1점 그 다음에 질환이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암, 만성 폐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협심증, 천식, 관절염, 뇌경색, 심장질환 11개에서 5개 이상의 질환이 있으면 1점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1년 전에 비해서 체중 감소가 5% 이상 감소한 경우 1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였는데 3kg로 감소됐다. 1년 동안에. 그럼 1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서 3점 이상을 노쇠라고 하고 1, 2점을 노쇠 전 단계라고 하고 정상을 0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외국형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간편하게 질문형으로 금세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스크리닝 하는 정도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2017년에 65세 넘는 분들이 14%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쇠한 환자들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65세, 70세에서는 노쇠한 환자 아까 3점 이상이 되신 분이 5.3%고 75에서 80세에서는 13%가 되고 85세가 넘으면 19%가 됩니다. 점점 연세가 들수록 노쇠율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어쨌거나 65세 넘는 분들을 보면 8.3%가 노쇠하고 50% 이상이 전 노쇠 단계다. 그래서 2단계로 진입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늦게 인구 비율이 좀 늦게 증가를 하지만 어쨌거나 일본을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본 거를 보면 85세 넘는 경우는 24%, 90세가 넘는 43% 노쇠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쇠하게 되면 입원하는 확률도 2배가 넘어지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5배가 넘어지고 많아지고 사망률도 노쇠할 때는 78%, 전노쇠할 때는 38% 많아집니다. 어쨌거나 이 노쇠에서 전노쇠로, 전노쇠에서 정상으로 가는 노력이 이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학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뭐 고혈압도 잘 치료하고, 심근경색도 잘 치료하고, 뇌졸중도 잘 치료하고, 암도 잘 치료하고, 모든 걸 다 잘 치료하는데 그래서 오래 살리기는 하는데 건강하게 못 삽니다. 건강하게 못 사는 이유가 이 근골격계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못 사는 겁니다. 누워서 침상에서 요양시설에서 감량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거는 이제 유럽 연구긴 하지만은 그 노쇠한 노인 966명을 영양섭취 중요하고 영양섭취 운동을 통해서 전 노쇠 단계로 또 건강한 상태로 이제 옮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양섭취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쇠하더라도 영양섭취 운동을 잘하면 전 노쇠 단계 건강한 상태로 돼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분은 딴 게 없습니다. 이게 딴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간단하게 오늘의 결론은 이분은 현재 96세고요. 아직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세 끼 식사를 꼭 잘하고 항상 단백질 이렇게 닭고기라든지 두부라든지 이걸 항상 잘 먹습니다. 운동을 매일 합니다. 노인정에서 친목 활동을 잘하고 아프면 바로바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100세 건강을 향해서 몇년 안 남으신 분이고 이분의 특징은 식사를 잘했다, 운동을 했다, 사회 노인정에 가서 이제 친목 동호를 잘했다, 아프면 바로바로 치료를 했다. 이겁니다. 네 가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이제 척추 골다공증이 있고 뼈 근육이 약하고 그러면 골절이 많이 되는데 골절이 주로 많이 되는 게 척추 골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반 골절이 있고 그다음에 손목 골절이 있습니다. 손목 골절은 보통 뭐 기부스나 이렇게 간단한 수술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골반 골절은 더 심하죠. 골반 골절은 뭐 반드시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척추 골절이 우리나라 분한테 70대에 주로 있다면 10년 뒤에 그래서 그분들이 80대가 되면서 골반 골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뼈와 골반뼈는 서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척추뼈는 보통 안에 해면골이라고 이렇게 푸석푸석한 뼈가 많고 그 다음에 골반뼈는 딱딱한 피질골이라서 딱딱한 뼈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푸석푸석한 뼈부터 먼저 망가지고 그다음에 딱딱한 뼈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터울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제 척추가 전공이기 때문에 척추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 골절의 환자를 거의 하루에 한 명씩 보는 것 같아요. 매일 한 명씩 입원하시고 퇴원하시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환자를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분이 호소하는 건 아파요. 정말 아픕니다. 어느 정도로 어떻게 아프냐? 허리가 아프고 옆구리에 이제 밴드 띠 둘르듯이 이렇게 아프고 어떻게 아프냐? 숨이 확확 막힐 정도로 아프고 기침하면 더 아프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기만 하면 더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아프고 무엇을 해도 아직 아프고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시고 이렇게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것이 골절된 뼈가 약간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바뀌었죠. 네모난 뼈가 쐐기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 MRI가 여러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에서 보니까 까맣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골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MRI가 비싸긴 한데 어쨌거나 골절은 이제 보험이 됩니다. 보험이 되고 MRI를 찍으면 이게 엑스레이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MRI를 찍으면 급성 골절인 걸 분명히 잘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천골에 있는 그 부전 골절에 대해서도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허리 골절만 있는 경우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 천골 골절도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앉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MRI를 찍게 되고 MRI 보험이 되고 급성 골절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옆에 다른 골절도 알 수 있다. 그래서 MRI를 주로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픈 거 말고도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느냐. 이제 그 골절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처음하고 이제 나중이 이제 다릅니다. 처음에는 아픈 거 말고요. 이제 전신에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워 계시니까 안 움직이니까 이코노미 증후군처럼 다리 혈관에 있는 혈전들이 이런 것도 이제 돌아다녀 가지고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폐경색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감염도 생길 수가 있고 욕창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허리도 구부러지죠.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안 아프고 일찍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자꾸 허리는 구부러집니다. 또 심지어는 신경을 누르면 마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나중에는 계속 아파요. 나중에도 아파요. 수술을 해도 아프고 약을 써도 아픕니다. 심한 우울증도 생기고 또 다시 골절이 됩니다. 한번 골절이 되면 또 골절이 돼요.
또 골절이 되면 점점 더 약해지고 점점 더 장애가 생깁니다. 또 걷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골절이 왔을 때는 아픈 거 말고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후속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치료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총력전을 해야 돼요. 총력전. 총력전을 해도 겨우 될까 말까요. 아픈 것도 해결하는 거, 아픈 거 해결하는 거하고 그 다치기 전의 상태로 걸을 수 있는 상태, 생활을 해서 자기가 식사도 만들고 걷고 산보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총력전을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들을 하느냐 이거는 다 보태야 돼요. 하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 보태서 가능한 한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않고 누워있기 기간은 정해질 게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꼼짝 않고 누워있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위험합니다.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24시간만 침대에 누워있어도 근육이 1%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리 근육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2주만 누워있으면 걷지를 못해요.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래서 꼼짝 않고 골절이 왔기 때문에 누워있어야 되는데 누워있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하다. 또 진통제도 쓸 수 있고 또 신경 차단 주사도 해보고 또 골다공증 약도 쓰고 보조기도 착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신 합병증도 예방해야 되고 또 몇 년 전부터 새로 나온 뼈를 만들어준다는 거 포스테오 주사라는 것도 하고 심하면 마약성 진통제까지 맞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하면 환자분들이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선망 상태가 온다든지 치매가 악화된다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이제 척추제 성형술, 일명 공물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고 또 좀 더 발달된 풍선 성형술도 하고 심하면 마비가 올 것이 예상되거나 변형이 너무 심하면 수술이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총력전을 다 해야 됩니다. 총력전. 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환자 케이스인데 제가 봤던 환자들 중에서 이제 케이스별로 대표적인 사람 환자분들은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회복이 빠른 분도 계세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 안 하시고 그냥 집에 계시는 분도 계세요. 아주 드물게 1년에 한 명 볼까 말까 합니다. 이분은 80세 여자분으로 이게 네모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골절이 어떻게 하다 골절이 되는가 별것도 없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네모 이거 이제 우리가 차트에 쓴 내용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그러니까 80세 여자고 3시에 목욕하고 나오다가 걷다가 주저앉았다고. 그냥 목욕하고 나오다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를 하니까 뼈는 그렇게 낙하진 않으세요. 좋은 골밀도를 가지셨어요. MR을 찍었더니 급성 골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우리가 악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악력 테스트를 해봤더니 악력 힘도 아주 좋아요. 여자분 치고 30 가까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분은 평소에 헬스클럽을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골절이 되더라도 뼈도 좋고 근육의 힘도 좋고 평상시 운동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분은 입원도 안 하시고 그냥 외래에서 약 정도 드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엑스레이 정도 찍어보는 걸로 해서 현재는 다 지금 한 3개월 되셨는데 이제 며칠 있다가 미국 가신다고 이렇게 하셔서 어저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칠 때 다치더라도 이렇게 헬스클럽을 다니고 뼈가 튼튼하고 힘이 좋다. 그러면 잘났습니다. 반면에 또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분도 극단적이지만 다음에 환자도 아주 극단적인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년에 한 분 정도는 1년에 한 분 정도는 아니지만 한 2, 3년에 한 분 정도는 이제 입원 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세요. 5시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주저앉고 전기가 온 듯한 야생에 통증이 있었다.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했다. 뼈가 약하시고 그 다음에 골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었고 지적 능력이 높았고 해외에서 외교관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재된 어떤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래 누워 계시면은 그냥 합병증들이 많이 생깁니다. 감염, 폐렴, 치매, 선막, 폐경색, 위경색, 심근경색 이걸로 갑자기 참 잘못되신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가끔 주로 심장 문제, 내재된 심장 문제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아까 처음 환자도 극단적인 환자고 이런 환자도 극단적인 환자입니다. 그리고 골절이 되면 골절이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이게 골절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허리는 아픈데 이게 엑스레이 찍었더니 골절이 잘 안 보인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저희 많이 보다 보면 골절이 의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땐 바로 MRI 하면 이 골절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되는 MRI를 하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로 이제 누워 있어야죠. 골절이 됐으니까 더 무너지지 않게 누워 있어야 되죠. 하지만은 누워 있게 되면 어쨌든 아파서도 못 일어나지만은 또 소화 안 되죠. 변비 생기죠. 혈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 돌아다니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죠. 폐렴, 폐혈증, 욕창까지 생깁니다. 오래 누워 계시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 안정은 가능한 최소한하고 가능한 조기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분은 75세 여자분인데요. 2016년 10월에 그냥 허리 삐끗하고 골절이 됐어요. 허리가 그냥 삐끗하고 골다공증이 있고 골절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고정적인 치료를 해서 잘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안 오시고 골다공증 치료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오셨습니다. 후속 관리가 없어서 재골절이 된 경우입니다. 3살이 더 흘렀죠. 뼈 역시 약하고 관리 안 됐고 전에는 위에 골절이었는데 이번엔 밑에 골절입니다. 그래서 그 골절이 한 번 되면 또 골절이 올 수가 있고 또 골절이 되면 더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항상 골절 후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치료 방법 다음에 치료 방법을 각각 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87세 여자 환자인데 버스를 타다가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통증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어떤 다른 병원에 가서 골절 소리를 듣고 약을 맞고 퇴원했어요. 통증 진료소 퇴원을 했습니다. 사진은 여기 골절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골절이 됐는데 병원에 갔다가 약 가지고 집에 도저히 못 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반드시 대부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 골절에 외래로 다니실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여기 골절이 있고 또 골다공증 검사했더니 뼈가 많이 약합니다. 마이너스 이걸 보는 방법이 여러 있는데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장 작은 거를 값으로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죠. 이분은 호스테오라는 약을 배 복강 벽에다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 매일 쓰는 건데 이게 일단 뼈의 합성을 좋게 하는 유일한 약제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복강 벽에다 이렇게 인슐린 주사 맞듯이 맞다 보면 뼈의 형성도 좀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좀 일찍 줄어듭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이게 생겨서 요새는 거의 모든 환자는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제 치료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달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통증이 없어져서 이제 앉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갑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안 아프다 하더라도 골절이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뼈는 어느 정도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 찍은 뼈가 요만했다면 지금 최근에 찍은 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통증이 낫는다 하면 뼈는 변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또 문제예요. 시골에 혼자 사신대요. 그래서 저는 오시면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 항상 물어봅니다. 혼자 사시는지 요양원에 가서 사시는지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사시는지. 하지만 시골에 혼자 사신대요. 그러면 이 환자분이 아픈 거가 해결이 되고 누가 밥을 차려주면 먹을 수는 있는데 화장실 제가 혼자 갈 수는 있는데 전처럼 일상생활을 못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간병인과 같이 병원에 오래 있을 수도 있고 간병인과 같이 퇴원하실 될 수도 있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절이 안 되는 게 최고입니다. 잘 낫다 수술을 안 하고 통증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기능에 어느 정도의 초반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골절이 안 되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여자분인데요. 식탁 아래 떨어진 것을 줍고 나서 허리가 뜨끔했다고 이렇게 해도 골절이 됩니다. 그래서 골절 소리를 들었고 계속해서 아파서 이제 와서 다 우리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아까 환자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한 거고 이번 환자는 시술을 한 겁니다. 시술은 이제 여기 보면 골절 쐐기 모양의 골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밀도 검사를 해서 역시 낮게 나왔고 그래서 풍선 성형술이라는 걸 합니다. 풍선 성형술은 국소 마취해서 여기 척추 경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카세터를 놓고 풍선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풍선을 불어주면 이렇게 쐐기 모양의 것이 이렇게 좀 펴집니다. 여기다 이제 인조뼈를 놓는 겁니다. 이건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시술을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이걸 아직 우리 보험 체계가 빨리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주 또는 3주 가량을 보고 이제 이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제 뭐 폐렴이나 조절되지 않는 당뇨 환자, 혈액투성 환자는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현 시점입니다.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의학적인 기준하고 심사평가위원회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심사평가원 의학을 따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는 오래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환자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 초반에는 이것이 이것이 이제 저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오시는 족족 그냥 바로 했어요. 그때는 환자들이 좋았어요. 바로 맞고 통증 바로 없어. 그다음에 합병증 안 생겨. 하루 이틀 있다 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2주 3주 기다렸다 하다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 보면 금방 그때만큼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좀 아프고 있는 동안에 아주 힘들어요. 2주 동안 아픈 게 계속 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시점을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케이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한 경우가 됩니다. 이분은 연세가 고령이죠. 87세 여자분이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무슨 암 진단도 받고 치료를 했고 그다음에 약간 건망증 수준이 있었고 약간 파킨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골절이 이게 그대로 처음에 입원했을 때 기록지 그대로 따온 겁니다. 화장실에서 이분 넘어졌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요거 이제 그 근력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로마자로 5가 정상 근력이고 3이 3단계 근력입니다. 3단계 근력이면은 그 저항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 저항을 대면 못 움직이는 정도의 힘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리가 누워 있을 때 다리죠. 다리가 양쪽이 되니까 걸을 수가 없죠. 그럼 87세 여자고 걷지 못하고 침상 생활에 지속되면 이제 앞으로 삶이 힘들어지죠.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을 때 하고 누워 계실 때 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 앉을 수 있는 것이 훨씬 생존율이 높고 앉는 것보다 걷는 것이 어떤 생존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기보다는 앉아 있어도 앉아 있기보다는 걸어야 됩니다. 그럼 이분은 못 걸으니까 이제 앞으로 예후가 아주 안 좋았을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치료에도 따님이 또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골절됐던 환자는 또 골절이기 때문에 이게 골절이 되고 이건 유리가 골절입니다. 뼈가 별로 없죠. 신경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비가 온 거고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뼈도 약해 아주 안 좋죠. 이렇게 골다공증은 역시 수술에 불리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누워서 지내느니 수술을 잘해서 걸어보자. 최소한 앉게 하고 걷게 해보자. 가능한 이런 의도를 갖고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요 뒤에 핀 수술을 하고 핀을 넣으면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조뼈, 공굴이라는 걸 이제 다 해놨습니다. 해서 이제 안 빠지게 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술을 하고 이제 이분 뭐 저희 병원에서 재활 환자인데 약간 파킨슨 환자라서 얼굴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잘 걷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이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죠. 수술을 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골절이 돼서 이제 어쨌거나 아까처럼 그냥 나은 경우, 돌아가신 경우, 그 다음에 포스테오라는 거를 맞아서 나신 경우, 그 다음에 공물이라는 걸 하신 경우, 또는 직접 열어서 수술한 경우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급성기 치료를 넘기고 이제 그 앞으로 그 다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대비는 간단합니다. 그냥 다시 안 다치는 거예요. 다치더라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드셔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면은 노년기에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근육이 헐렁헐렁해지고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합성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줘야 돼요 외부에서. 그래서 근육 손실이 초래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왜 제가 여기다 해놨느냐? 탄수화물 많아요. 탄수화물 많이 먹어요. 하지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넘는 분들의 남자분은 43% 이상, 여자분은 66% 이상이 단백질 권장 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근육이 약하고 뼈 약해지고 나중에 안 좋게 되죠. 그리고 권장량은 1kg당 체중 1kg당 1.2g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거나 매 끼니 부족하지 않게 먹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 어느 정도로 먹느냐. 손바닥 크기의 3분의 1 정도의 기름이 적은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와 콩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대략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가 모질하게 드시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안 되면 보충제라도 드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많죠. 뭐 닭고기, 몽고기, 연어, 우유 제품인데, 유제품인데, 요구르트, 치즈, 마가린, 버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이 드시기가 좀 어렵죠. 콩류 이런 거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체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95%가량의 분들이 모자랍니다. 비타민 D가. 비타민 D는 뼈와 근육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몸에 충분히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적어요. 왜냐? 음식에 그런 성분이 많이 적고 그 다음에 또 햇빛이 우리나라 위도가 36도 이게 지구로 보면 36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 위도의 햇빛은 안 됩니다. 어디 그 TV에 무슨 무슨 모닝쇼 뭐 이런 데서 햇빛을 많이 쓰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나라 햇빛은 36대 위도의 지구상의 우리나라 위치의 햇빛은 안 됩니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섭취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섭취해야 됩니다. 운동 많이 한다고 햇빛 많이 쐰다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조사가 있는데 농촌에서 햇빛 많이 쐬죠. 밭일 열심히 하고 그분들 태반이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우리 검사를 해서 이렇게 뭐 수치가 나와 있는데 45 정도 나노그램 이상이 되면 근육 기능이 향상되고 낙상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g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거를 식품으로도 먹지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단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식단이기 때문에 드셔야 됩니다. 먹는 약도 있고 주사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이 주사 자체는 보험이 안 돼. 주사하고 약은 보험이 안 되지만 검사는 한 번 정도는 보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비타민 D가 많다고 그래요. 계란, 만두콩, 유제품, 버섯, 연어 이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이 다 좋겠죠. 그래서 일단 넘어지지 않는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대한골다공증학회에서 이제 해놓은 운동입니다. 뭐 발목 굽히고 펴기,
뭐 한쪽 발 들어 무릎 이렇게 펴기 뭐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자세 운동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더 괜찮으면 이제 근력 운동을 하면 좋죠. 밸런스 자세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집안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안 환경 혼자 사시는데 집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 손잡이 꼭 해놓고 미끄러지지 않게 해놓고 저기 오줌소태도 일어나고 전립선 비대증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꾸 화장실을 가셔서 그럴 때는 화장실 사고가 많거든요. 화장실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미끄러지지 않게 밝게 조명 밝게 아주 밝게 해놓고 뭐 완전 움직일 때는 천천히 이럴 때 천천히 이동시 조심하고 산책 잘하고 과음 흡연하지 말고 뭐 어지럼증 위반은 약물 것이 조심해라. 이 약을 너무 많이 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A병원에 A과에 가서 뭔 약을 받고 또 뭐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A병원에 B과 가서 뭔 약을 받고 또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증상에서 B병원에 본과에 가서 C약을 받고 이러다 보면 약이 한 움큼이 됩니다. 한 움큼. 같은 약을 같이 주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이 생길 만한 약도 서로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A 의사, B 의사, C 의사, D 의사 각각 처방하기 때문에 약이 엄청 많아요. 그래 되면 약 부작용으로 잘못되십니다. 그래서 약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시력 보강을 해야 되고 잘 안 들리면 뒤에서 빵빵거리는데 안 들리면 안 되죠. 청력 보강을 해도 보청기라도 착용하고 이런 그 눈, 귀 이런 기능을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자식분들은 자주 부모님에게 안부도 좀 물어보고 기억력 높이는 활동도 하고 만성질환 치료도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식욕 부진이 많이 생기는데 식욕 부진은 혼자 드시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드시면 또 잘 드시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과 교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별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척추골절은 뭐 특별히 다치지 않아도 작은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몹시 아프고요. 그렇지만 척추골절 이미 생긴 거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빨리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골절이 일어나는데도 골절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관리는 잘 드시는 거, 운동하는 거, 주변 집안의 주거 환경을 다치지 않게 잘 해놓는 것, 질병 관리하는 것, 여러분과 어울려서 잘 지내는 것 이런 걸로 골절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